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무역 정책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하나가 지금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 극적인 사건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저 멀리 미국에서 일어난 정치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 가격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에 던져진 거대한 충격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까 합니다. 대체 어떤 판결이 나온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바뀐 건지, 또 여기에 얽혀있던 무려 3,500억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만들어낸 새로운 혼돈은 또 뭔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판결의 충격파입니다. 모든 걸 뒤바꿔 놓은 그날, 연방대법원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2월 20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이라는 거의 압도적인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전략의 핵심이었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한테 관세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때리겠다는 이 강력한 무기가 법적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순간이죠. 그럼 법원은 대체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핵심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관한법 IPE라는 걸 근거로 관세를 매겼는데 대법원이 보기엔 이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라는 거죠. 평화로운 시기에 세금을 매기고 관세를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오직 의회에 있다는 것. 미국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인 권력 분립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세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대체 무엇이 바뀌었고 또 무엇은 그대로 남았을까요? 그럼 트럼프 관세 이제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 비상상태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부과했던 이 포괄적인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특정 품목을 콕 집어서 다른 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들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판결이요, 단순히 관세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곧바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맺어졌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계약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일종의 딜이었던 거죠. 미국이 25%나 되던 높은 관세율을 15%로 낮춰주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아주 큰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던 겁니다. 전형적인 무역 협상의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그 규모가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40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이 돈은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같은 최첨단 산업과 조선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었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투자를 약속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바로 그 낮은 관세라는 당근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 3,500억 달러짜리 계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과 미국, 양국이 마주한 아주 무거운 질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무역 질서의 혼란을 좀 정리하려고 내린 대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더 크고 새로운 혼돈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우리에겐 더 강력한 카드가 있다. 한 발 물러서기는커녕 곧바로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다른 법적인 무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대응 속도가 정말 번개 같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단 몇 시간 만에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해버렸으니까요. 무역 전쟁의 압박을 단일 추도 늦추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 새로운 10% 관세 때문에 각국의 손익계산은 또 복잡해졌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한국은 FTA, 즉 자유무역 협정 덕분에 10%만 내면 되죠.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연합은 기본 관세 2.5%가 더 붙어서 12.5%를 내야 합니다. FTA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10% 관세가 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 행정부 책상 위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온갖 종류의 무역법 카드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걸 하나씩 꺼내 들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관세 무기고를 열어 젖힌 셈입니다. 혼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문제가 터졌는데요. 바로 환급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잘못 거둔 세금이니까 당연히 기업들한테 돌려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정액만 무려 1,750억 달러.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수천 개의 기업들이 이제 일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 하는 한 대법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무언가를 명확하게 하려던 판결이 오히려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은 건 아닐까요? 새로운 관세 폭탄과 환급을 둘러싼 거대한 법정 다툼까지.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 경제는 당분간 이 예측 불가능한 파도 속에서 아주 힘겨운 항해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